그 집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말 서울 시내에서 여전히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거대한 도시 속에 홀로 남겨진 집, 창문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죠. 처음엔 잠시 비었나 보다 싶었는데요. 그게 몇 년째 그대로라면 그건 더 이상 빈집이 아니라 폐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이 지금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마을이 중병에 걸렸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느니 부동산이 뜨겁다느니 말들이 많지만 그 이면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니 살지 않는 집이 13만 채가 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중 17,603가구는 서울, 경기, 인천, 바로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도심 안에 있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 농촌에서 먼저 벌어졌어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인 사회적 빈집. 하지만 지금 도심에서 벌어지는 건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비구역 해제라는 행정적 이유로 생겨난 아주 인위적이고 급성으로 퍼지는 병 같아요. 마치 멀쩡하던 마을 한복판에 누가 큰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요. 서울만 해도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393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 결과요? 2019년 기준 조사된 103개 구역에서 226가구의 빈집이 생겼고, 특히 종로와 성북의 4군데 구역에만 빈집이 125가구나 몰려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빈집이 점이 아니라 면으로 퍼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중간에 멈췄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갈등입니다. 개발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추진위를 구성해도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종로구 충신 1구역이에요.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환경개선 사업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재개발 추진위도 두 갈래로 나뉘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떠난 집은 금방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집은 또 다른 집을 위협합니다. 소방차는 골목길에 들어올 수 없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저 기반시설 정비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해결은 시간이 걸리니 일단 슬럼화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를 하자. 그게 바로 철거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죠? 하나에 방치된 창문이 다음 창문을 깨고 결국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효과. 빈집도 마찬가지예요. 한 채를 방치하면 주변에 비슷한 집들이 따라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과감히 철거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7년간 빈집을 직권 철거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해요. 왜일까요? 첫째, 법령이 모호해서 기준이 자치구마다 제각각이고요. 둘째, 철거하려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셋째, 지자체가 철거에 나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봐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확실히 줘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살던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고 그 마을의 이야기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도시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한때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모았던 곳들이 지금은 무연고 폐가로 변해간다는 사실. 이건 행정도 시장 논리도 아닌 도시가 스스로를 버리는 모습 같아 씁쓸합니다. 이제는 땜질식 접근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빈집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야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을을 되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도시를 아끼고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당신이 사는 동네에도 문이 굳게 닫힌 집이 있다면 그게 단순한 빈집이 아닌지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 집을 살리는 일이 마을을 살리는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